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이 쓰일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사인 법칙에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즉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진 상황은 또 대표적으로 무슨 법칙을 쓰는 상황이다. 이거는 또 코사인 법칙을 쓰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으로 SAS 상황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문제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기에 앞서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교과서 105쪽에 나와 있는 코사인 법칙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 버전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을 보면은 만약에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은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아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이 쓰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의 공식을 보면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면 우변을 모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각이든 하나의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을 정리하면 삼각형 결정 조건 중에서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진 상황에서 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변칙으로 고3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오히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아닌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아닌 하나의 각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에서도 코사인 법칙이 자주 쓰인다. 이거는 스탠다드한 상황은 아니고 조금 더 문제를 변별력 있게 하기 위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물어보는 상황이다. 이때는 이것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제 두 변의 길이가 내가 구하는 한 변의 길이가 이게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보통은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문제 조건에 맞지 않는 하나를 걸러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 하나를 골라내는 형식의 문제가 좀 자주 나온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3번은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AS 두 변의 길이와 하나의 각을 아는 상황에서 뭘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한 변의 길이, 지금 이제 스몰 a와 스몰 b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스몰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제의 스몰 c와 그리고 이제 라지 c, 즉 C에 대해서 변과 각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스몰 c, 즉 변 c의 길이를 구하는 걸 1단계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구한 c와 그리고 각 c의 값을 통해서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 AB 코사인 C이고 여기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대입만 해주면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 여기에서 나머지는 다 그 값을 그대로 알고 있는데 코사인 120도는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죠. 그래서 120도를 그려보면 120도는 90도 플러스 3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의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이제 코사인은 2분의 1이 되겠고 이사분면에서 얼싸안고에 의해서 여기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두 다 계산을 해주면 실제로 계산을 하면 49가 됩니다. 그럼 스몰 c의 값은 7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편법인데
편법인데 변의 길이가 지금 5, 3, 7이고 여기서 이 가장 변의 길이가 길이가 긴 변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지금 120도죠. 요거는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5, 3, 7 그리고 7 마주보는 거 120도 자주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정말 시간이 부족할 때 객관식 문제에서 계산 없이 답을 구하는 데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시간이 그만큼이나 부족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최선이겠죠. 자, 어쨌든 스몰 c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2단계 넘어가서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면 이 r은 사인 c분의 c. 이제 문제에서 구한 것을 모두 대입해주면 사인 120도도 아까 여기 동경을 그려가지고 구한 방법으로 실제로 구해보면은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루트 3분의 14가 되죠. 이 r이 루트 3분의 14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이제 2r만 구하고 2로 안 나누는 실수도 시험 때 많이 하니까 이런 실수도 좀 잘 관리를 하세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이런 실수도 일일이 수첩에 기록을 해서 일부러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3분의 7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하는 그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보통 이렇게 변 그리고 각에 대한 정보가 섞여 있다. 지금도 변 그리고 각에 관한 힌트가 하나의 시간에 모두 섞여 있는 게 보이죠. 그럴 때는 웬만하면 하나로 통일을 하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변에 관해서 통일. 그 말은 각에 대한 정보를 변으로 바꾸란 얘기죠. 이제 이런 팁을 수업 시간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어떤 문제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각에 대한 정보를 변으로 변환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 좀 자주 쓰입니다. 자, 지금 10번 문제를 풀고 있을 정도라면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개념 정리 없이 바로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변으로 바꿔야 되니까 스몰 a 그리고 스몰 b는 그대로 두고 여기 사인 a만 사인 법칙을 통해서 2r분의 a 제곱이니까 2r분의 a의 제곱 그리고 2r분의 b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선생님 방금 적은 것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은 2r의 전체 제곱분의 a 세제곱 이꼴 2r의 전체 제곱분의 b의 세제곱이 되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양변에 똑같이 약분을 해주면 a 세제곱은 b의 세제곱과 같다. 따라서 a와 b는 같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풀이는 y = x 세제곱 함수가 1대1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y = x 세제곱 함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x값 a와 b가 모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지금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같다라는 이 식에서 이항을 해서 좌변을 이렇게 세제곱 마이너스 제제곱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a와 b가 같거나 즉 a 마이너스 b가 0이 되거나 또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a에 대해서 판별식을 조사해보면 이 생각을 사실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a에 대해서 판별식을 조사해보면 어떻게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3b제곱이 돼서 b는 또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반드시 양수여야 되니까 이것이 0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은 실근 A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식은 성립하지 않아서 A와 B가 같다라는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죠? 또는 세 번째로 이 식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인수분해를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이 식에서 판별식이 아니라 이 식을 AB를 더했다가 빼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여기는 루트 AB의 전체 제곱이 되어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A와 B는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이 여기는 이제 성립할 수가 없고 자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는데 선생님 미안합니다. 그냥 3번은 조금 미안합니다. 좀 무시를 해주세요. 그냥 1번, 2번만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3번은 소개할 풀이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적다 보니까. 자 어쨌든 1번 또는 2번에 의해서 어쨌든 A와 B가 같다라는 결론은 얻을 수가 있고 그냥 우리 1번이 조금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 답은 A와 B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거 역시 방금 설명했던 대로 각에 대한 정보를 모두 변에 관한 정보로 고치기 위해서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 들어간 것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B 대신에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고 사인 C 역시 방금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C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 한번 복습해보면은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식 역시 그대로 정리를 하기보다 일단 약분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합시다. 분자 분모에 각각 똑같이 C는 약분해주고 이제 더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좌변은 2A제곱, 우변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어서 여기에서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식이 떠오르는 게 좋겠죠. 자, 피타고라스 식은 뭐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합한 겁니다. 그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변에 C제곱만 남기고 좌변으로 다 몰아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이 넘어가면 A제곱 남고 마이너스 B제곱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뭐다? C의 각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은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를 봤으면 알겠지만은 그냥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고 즉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SSS 상황에서 각 하나 구하라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무슨 법칙을 쓰는 상황인지 여러분이 기억한 게 떠올라야 됩니다. 사실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자, 이렇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공식에서 이 부분을 잘 이용하려면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과 각 중에서 아무거나 세 개를 할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상황이다. 그때가 이제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식의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주보는 한 쌍의 변과 각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이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할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쓴다. 이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다음 코사인 법칙 역시 공식의 생김새를 보면 여기에서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 때 한마디로 SAS 상황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 이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 대표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우변을 다 채우려면은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뭘 알 수 있다? 각을 아무거나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고 지금은 정확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묻고 따지고 궁금해할 것도 없이 전형적인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제 각 APB면은 이 각이네요. 따라서 각 P라고 하면 되겠지. 코사인 P는
2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3의 제곱 플러스 8제곱 마이너스 7제곱. 이거 정리만 해주면 지금 풀이를 생략하겠지만 각 p의 값이 나옵니다. 정확히 이게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코사인 p는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아마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교과서 93쪽에서 배웠던 삼각 방정식 푸는 것만 기억을 한다면 삼각 방정식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단계 각 일단 하나만 찾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각 p를 찾고 싶죠. 그럼 이제 코사인에 각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더라? 일단 하나 3분의 파이는 내가 알고 있어. 즉 60도 하나 더 되는 거는 알고 있어. 하나를 찾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코사인 그래프와 2분의 1 상수함수 그래프를 둘 다 그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각의 범위가 0과 180도 사이니까 이 안에서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그리고 이때 2분의 1은 이렇게 그려져서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내가 구한 이 3분의 파이가 실제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유일한 각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또는 60도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틀렸다면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못 해내서가 아니라 삼각 방정식 구하는 법을 까먹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법 배웠죠. 어떻게 구하더라?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길이 곱 그리고 사인 끼인 각 이렇게 구하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두 변의 길이는 나와 있는데 그러려면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그리고 이제 사인 끼인 각이면은 사인 C가 되겠죠. 이 공식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A와 B 자리에 각각 6과 8이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문제는 각 C의 값이 안 나와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수학 문제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 현재 구하는 것은 각 C이죠. 그죠? 이 두 개를 잘 연결 짓는 게 항상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A 플러스 B와 그리고 C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이거는 영상을 꼭 여러분이 멈추고 직접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고민을 해봤다라면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이냐면은 두 개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에 있죠. 그 말은 A 플러스 B는 C는 뭐로 고칠 수 있겠다?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그리고 사인 내가 모르는 C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B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예각 처리하는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프린트에 지난 시험 1차 시험 프린트에 보면은 있습니다. 자, 1단계 어떻게 하더라? n이 정수인데 홀수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더라. 그 다음에 n이 짝수이면 모든 것은 그대로 오더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n 자리에 짝수 2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사인을 사인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 해주더라? 원래 각에서의 원래 함수의 부호를 따져야 되죠. 무슨 말이냐? 지금 왼쪽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각을 예각이라고 취급을 항상 한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파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만큼의 각의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일단 파이만큼 갔다가 예각만큼 돌아오면 되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현재 2사분면입니다.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뭐다? 우리 얼싸안고 생각해보면 사인의 부호는 2사분면에서 플러스죠.
그렇게 부호를 결정하는 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그 다음 3단계는 뭐다? 최종 각은 뭐로? 내가 아까 예각으로 뒀던 세타로 그냥 두면 됩니다. 지금은 세타가 A 플러스 B니까 이 각의 자리에는 A 플러스 B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sin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sin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계산만 해주면 되지. 그러면 3, 4 해서 답이 12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11번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이 앞에 1차 고사 범위의 내용을 모르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차 고사 때 나왔던 삼각함수 관련 내용도 모두 철저하게 복습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